안녕하세요. 제가 곧 영주권을 취득하게 될 예정인데, 영주권을 취득하면 어떤 것들을 미국에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처음으로 미국 세금 신고를 하실 때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경우 자동적으로 세법상 거주자인 레지던트에 해당되어 실제 거주하는 국가를 불문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과 동일한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영주권자로서 매년 꼭 챙기셔야 하는 세금 신고의 종류에는 크게 개인소득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해외금융자산 신고인 페카, 그리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인 F바가 있습니다. 페카랑 F바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그럼 F바는 개인소득세 신고와 별개인가요? 네, F바는 미국 재무부 산하에 있는 금융범죄단속기구에 신고하는 내용이고 개인소득세 신고서와 페카는 미국 국세청 IRS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F바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해외금융계좌 신고인 F바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 합계액이 $10,000를 넘는 경우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미국 재무부 핀센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를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유하고 있으신 계좌 중에 $10,000가 넘은 계좌가 있는지 여부로 확인하시는 것이 아닌 계좌의 각각 연중 최고 잔액의 합계액이 $10,000가 넘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또한 F바 대상일 경우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 즉 잔고가 영원인 계좌는 물론 휴면 상태의 계좌도 포함해서 연중 최고 잔액 정보를 보고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F바는 영주권을 언제 취득했는지 상관없이 연말 기준으로 영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세금 신고를 부부 합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12개월 전체 기간에 최고 잔액을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러면 F바는 제가 언제 영주권을 취득했는지 상관없이 소득세 신고 대상 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연중 최고 잔액을 확인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소득세 신고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인 IRS에 신고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하시는 국가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외금융자산 신고인 페카는 개인소득세 신고서의 첨부 서식인 폼 8938에 세무년도 해당 기간 중 보유했던 모든 해외금융자산의 정보를 그 규모와 크기에 상관없이 보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물론 모든 분이 페카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미국에 연중 며칠을 거주했느냐, 그리고 한국의 예금, 증권, 보험, 주식 지분 등 금융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페카 신고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취득한 첫 해에 아무런 소득이 없어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개인소득세 신고의 경우 영주권자로서 처음 미국에 입국하신 1인 랜딩일을 기점으로 나누어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 이전에는 미국에서 살지 않으셨다고 가정했을 때 랜딩일을 기점으로 세법상의 신분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바뀌게 됩니다. 한 해에 두 가지 신분에 해당된다고 하여 신고 첫 해를 듀얼 스테이터스 텍스 이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랜딩일이 5월 28일인 경우 1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의 기간은 비거주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5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거주자 신분으로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연중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고 한국에서만 소득이 있었다면 5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한국 소득에 대해서만 폼 10포리를 이용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것을 이중신분 듀얼 스테이터스 신고라고 해요. 듀얼 스테이터스로 신고하시는 경우 미국 외 국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해야 하는 보고 대상 기간이 줄어드는 것 외에도 표준공제를 받을 수 없는 등 전체 연도에 대해 거주자로 신고하시는 일반 신고와 차이가 있음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기혼이시며 배우자분 또한 같이 영주권을 취득하셨거나 이미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보유하셨을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연도에 대해서 거주자 신분으로 간주되는 세법상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중 신분으로 신고를 하면 주어지는 표준공제가 없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게 되나요? 아무런 소득이 없어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정말 아무 소득도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듀얼 스테이터스로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표준공제가 없기 때문에 이자와 같은 아주 소액의 소득만 있어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듀얼 스테이터스가 아닌 풀 이어로 세법상 선택을 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한 첫 해 전체 연도에 발생한 소득이 표준공제를 넘지 않는다면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세법상 선택을 하려면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한 첫 해에는 거의 예외 없이 누구나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중 신분으로 신고하실 경우 표준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없지만 항목별 공제라는 공제가 별도로 있어서 만약 고객님께 해당되는 공제가 있다면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서는 터보택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세금 신고를 셀프로 많이 한다는데 첫 해 신고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꼭 회계사를 고용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첫 해 신고의 경우에는 터보택스와 같은 미국 내 소득보고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미국 세금 신고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쉽지 않을 것이에요. 일단 듀얼 스테이터스 신고도 지원하지 않고 필요한 일렉션들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꼭 이용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첫 해 신고를 직접 하시다가 신고를 잘못하셔서 수정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미국 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터보택스와 같은 범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것이 편리하고 저렴할 수 있지만 한국 소득이 있으시면 터보택스 사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안내만 따라가다가 외국 납부 세액공제와 같은 어려운 부분에서 실수를 저지르기가 쉽거든요. 그럼 회계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겠네요. 회계사를 고용하실 때에도 꼭 국제조세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아서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회계사무실들이 미국 내 소득 처리에는 경험이 많지만 국제거래나 신분 변경에 따른 여러 특수 조항들을 감안하여 신고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문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의뢰하지만 전문가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어요. F바나 페카 그리고 한국의 법인 지분에 대한 외국 법인 신고 등 소득과 자산이 미국 밖에 위치하고 있는 분들은 전문가 선택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고자 본인이 모든 규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의뢰한 전문가가 놓치게 되면 잘못된 신고서가 작성되어 미국 국세청에 제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사도 각자 전문 분야가 있듯이 회계사도 그렇겠네요. 네, 오늘 상담 요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엉클쌤 교육 사이트에서 첫해 신고, 상속 증여 등 미국 세무 세미나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알찬 상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엉클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